네, 관련된 이야기 오늘도 정치부의 노은지 차장과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언제 기사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제 첫 느낌은 민주당이 정말로 고강도로 반발하는구나 하나. 왜 그런지 궁금하고요. 또 이렇게 됐을 때 역풍 걱정은 없는지 당 사정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좀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이번 사건이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댓글 공작이고 또 대통령의 최측근이 연루된 일이기 때문에 정권의 정당성 공방으로 전선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응에 나서는 겁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정당성을 문제 삼으려는 야권의 프레임에 맞서려면은 우리도 강하게 싸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김진아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청와대와 당까지 문제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청와대 앞으로 간 자유한국당 보니까 이 드루킹의 댓글 조작이 2년 전 대선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봅니까? 왜 전에 국정원 댓글 사건 때는 별 문제 아니다, 큰 건 아니다 이런 식의 대응이었잖아요. 네, 그 당시의 댓글과 이번 댓글이 조금 다르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이유가 이렇습니다.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와 텔레그램을 통해서 기사의 URL, 기사 주소를 주고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반기문, 안철수 등 다른 대선 주자에 대해서 비판적 기사에 댓글 작업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포털 사이트 메인에도 걸리면서 여론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사람을 동원했던 국정원의 댓글 사건보다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활용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이 더 영향력이 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하지만 대놓고 한국당도 대선 불복 이런 프레임으로 가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씩 수위를 높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은 공직자들을 동원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했던 것인데 이번에는 기계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범위가 컸을 것이다. 이런 주장, 그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군요. 네. 자, 그렇다면 민주당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근데 외부적으로 굉장히 고강도 반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내부에서는 이거 우리 내부에서 시작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그 근거가 어떤 겁니까? 네, 시계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2018년 1월의 일입니다. 네이버와 댓글을 단 사람들을 경찰에 고발한 게 바로 당시에 추미애 민주당 대표였거든요. 네. 이 사건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후에 드루킹 특검을 2018년 5월에 수용을 하게 되고요. 네. 이후에 김 지사가 압수수색을 받고 소환을 받게 되고 그리고 어제 구속까지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2018년 1월에 추미애 대표가 드루킹의 존재를 잘 모르고 고발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드루킹 자체가 이제 김 지사와 좀 틀어지면서 이번 정권에 좀 악의적인 댓글을 달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추 대표는 그 댓글을 좀 잡아달라고 하면서 고발을 했었는데 결국 그 수사 때문에 드루킹과 김 지사 간의 관계가 드러나게 된 거죠. 당시에 추 대표의 목소리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가짜뉴스와 인신공격, 욕설 등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댓글은 인신공격과 욕설, 비하와 혐오의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오늘 이번 구속의 결과, 그 출발점이 민주당 대표의 고발에 시작됐다. 굉장히 눈길이 가는 대목이긴 하네요. 자, 그런데 이제 대선 구도, 다음 선거도 좀 생각을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대권 주자, 잠재적 주자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안희박김의 저주다 이런 얘기가 다시 좀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안희박김의 저주다. 네,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성을 다 따서 안희박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지난해 그 국정감사장에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중에 안희박김 얘기가 회자된다. 안희정, 이재명 그리고 박원순 그리고 마지막 김이 누구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친문인 김경수 지사가 아니라 뭐 김부겸 장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돌이켜서 지금 돌아와서 다시 얘기를 해보니까 안희박김 네 사람이 여러 가지 구설에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김경수 지사는 구속까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권 내 차기 대선 주자들이 검찰 수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 그러면서 이렇게 안희박김의 저주가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냐 최근에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구속된 지 만 24시간이 좀 지났는데 가장 충격을 받고 고심에 빠진 거는 아마 청와대겠지요. 청와대 내부 상황을 취재해보니까 어떻든가요? 일단 문 대통령의 반응이 상당히 궁금했지만 전해지는 것들이 별로 없어서 일단 주변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침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청와대는 침묵이 최고의 방어다 이런 입장입니다. 오늘 오전에 현안점검회의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김 지사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대응할수록 일이 더 커지기 때문에 청와대는 그냥 빠지고 민주당에서 맡아라 이런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부의 노은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